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엔 두 번째 드라마로 돌아와 봤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뭐죠? 웃기지 마.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아마 지금 10대, 2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건 2000년 드라마인데요. 그때 이걸 보느라 진짜 맨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슬펐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송혜교 씨가 쓰러져서 이제 백혈병을 진단을 받아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죽는 병이죠.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백혈병으로 여주인공들이 죽은 드라마만 거의 10개가 넘는데요. 작가들이 자꾸 백혈병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백혈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좀 깔끔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백혈병을 자꾸 선택을 했대요. 사실 백혈병은 그런 병은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신들, 잘못된 상식들을 좀 타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코피가 나고. 네. 네? 루키미아라고 보여집니다. 환자한테 영어로 설명. 아시는군요.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유전이 될 확률이 높은 병이죠. 이거 진짜 잘못됐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수많은 백혈병 환우들이 고통받았죠. 백혈병은 유전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유전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병이기 때문에 유전되지도 않고 옮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 하나 자체가 하나 박혀버리면은 환우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하지. 이 정도의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내비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백혈병 유전되는지 아는 사람 많거든요. 백혈병 그렇죠. 집안에 있대 그러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막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아까 선생님이 류케미아라고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환자한테 류케미아라고 하면 누가 그렇죠. 그렇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아는 것 같던데? 여기는 지금 아빠가 류케미아였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백혈병이라는 이름은 1850년도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예전에 피를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은 원래 우리가 혈장이랑 이제 적혈구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백혈병이 있는 환자들은 그 사이에 하얀 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혈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병이거든요. 백혈병이.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 층이 육안으로도 보이게 돼서 이거를 이제 루코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흰색을 뜻하는 단어를 따와가지고 백혈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백혈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면은 나머지 애들이 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빨간 피가 줄어들면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 이 지혈을 담당하는 애가 줄어들면 이제 코피가 나거나 뭐 객혈을 하거나 이런 출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여줬네요. 수술해야 살 수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 수술이라고 하는지. 백혈병 중 수술하나 있나? 나 한참 생각했어. 그러니까요. 백혈병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도 있는 병이죠. 보통은 이제 혈액내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백혈병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항암 치료가 최초로 시행된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40년도에 처음으로 투여가 됐고 지금은 백혈병은 항암제로도 거의 완치를 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병이에요. 교수님들도 하루도 안 쉬어요. 하루도. 365일 전화를 받으시고, 왜냐면 환자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침해서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맞아. 정도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교수님들이. 그 혹시 처음 이 항암 치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시드니 파버라는 암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당시엔 백혈병이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기사에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됐대요. 왜냐면은 너무 절망적인 단어니까.
그 당시에 아기 한 명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누군가한테서 이제 받은 약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독성이 있는 약이었는데 그 아미노프테린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을 사실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환자 동의도 없이 그냥 일단 줘본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 약을 막 그냥 대놓고 때려 부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완치되진 않았어요. 그치만은 갑자기 백혈구수치가 쭉쭉쭉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거 꽤 쓸모가 있는 치료구나 해서 항암 치료를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치료제가 아미노프테린은 지금은 막 정제가 돼서 다 아실 거예요. 메소스트렉테이트라는 MTX라는 약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어요. MTX 그거야? 네네. 되게 신기하다. 처음으로 시행된 항암제는 사실은 전쟁, 그러니까 1940년대에 이제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머스타드 가스라는 독가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군인들을 공격했냐면 그 골수에 있는 세포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골수를 죽이는 거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나쁜 골수만 죽이고 우리 몸에 있는 골수는 그냥 살리고 이럴 순 없을까 이러면서 독가스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실험을 한 게 최초의 항암제 개발이 되겠어요. 이유주의 양리학에 써 있잖아요. 모든 약은 과하면 독이다. 그러면은 모든 독은 약하면 약이야. 약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개발이 됐죠. 되게 흥미롭네요. 박식하셔. 안 되겠는데요. 왜요? 이거 항암제라서요. 의사 처방 없이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은서가 이제 태석이 방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다가 약을 흘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뭔 약인가 해서 갔더니 이제 항암제라는 거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요? 이제 골수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네. 무슨 약일까? 모르겠어. 철분제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골수검사 하러 온 거지? 이제야 골수 검사를 하는데 항암제를 진짜 저거 그대로 지금도 저걸로 쓰잖아요. 골수 검사할 네, 때. 아 진짜 아프겠다. 저 등은 아닌 것 같은데. 마취는 하고 해야 되죠. 저 진짜 많이 했는데 거의 피부에 닿아 있는 뼈를 쑥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피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갈 때는 주로 피부에다가 마취를 하고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환자들이 너무너무 아파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환자들이 좀 아파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막 이 정도까지 아파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불편할 수 있는 검사긴 한데요.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골수 이식 수술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가족들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전 안 됩니까? 제 건 안 됩니까? 이 골수 이식이 저는 옛날에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골뼈 같이 그런 거를 이식을 해주나. 생선뼈 안에 들어있는 그쵸. 골수 빼가지고 되게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그렇죠. 골수 이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뽑기 전에 뼈들에서 이제 피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쪽 조혈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치킨 먹을 때 안에 이렇게 딱 까보면 까만 데 있잖아요. 그게 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을 좀 자극하는 주사를 맞게 돼요. GCSF라는 그 주사가 부작용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뼈들을 확 자극시키기 때문에 몸살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다고요. 마치 수혈하듯이 이렇게 피를 쭉 뽑아서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는 사람도 주사로 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렇게 쭉 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조혈모 세포를 만드는 세포들이 알아서 뼈 안으로 쭉쭉 찾아가서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걸 호밍이라 그래요. 생착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혈액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은 혈액형이 바뀐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골수 검사가 부모 형제들을 다 검사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수 기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골수 기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헌혈하러 가서 골수 이식을 등록해 놓기만 하면 피 검사하고 바로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 그래. 뭐 골수를 이식을 해주면 뭐 내 몸이 약해진다, 뭐 정력이 약해진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나쁜 영양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골수 기증을 등록해 놓고 막상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생겼을 때 거부할 확률이 1이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혈액암 환자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정상적인 백혈구를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폐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이유도 감염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돼요. 중환자신데 산소도 안 줘.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웠는데 산소도 없고 인공호흡기도 안 하고. 그렇죠. 저희는 의식을 잃으면 숨부터 걱정하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깨어나더라도 골수 이식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 중이라도 병은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다시 말해봐. 야, 씨. 진짜 그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항상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하는 거야. 우리 은서가 죽어? 우리 은서가 왜 죽어? 다짜고짜 지금 반말하고 있어. 반말하시구래요. 이 장면은 사실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혈액암 환자들이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기를 달고라도 항암 치료를 하시거든요. 정말 끝까지 하세요. 가족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치료를 하시거든요. 혈액내과 의사답지 않아요. 환자 곧 병실로 옮길 겁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병실로? 해두시죠. 이 선생님은 약간 의지가 없네요, 보니까. 아니 항암 치료를 빨리 하고 이게 의식을 왜 잃었는지 확인하고 승합제도 좀 달아주고. 암 때문이라면 우리가 중환자실이라서라도 항암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중환자실에서 별로 다른 치료를 한 것 같지가 않아. 가만히 너무 눕혀놨어. 중환자실 왜 갔는데. 제발. 오, 깨났어. 인사. 혈압도 도망갔다고요? 맞으신 분은 옷 개놓고 나왔잖아요. 지금 폐혈증 환자를 지금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죠. 면역력도 없는데? 바로 천국으로 폐렴 걸리죠. 보내줄게.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오우, 액티브 블리딩이야. 오우. 저게 지금 밖으로 나온 게 저 정도면 진짜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응급실 가야죠. 오. 지금도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만 드라마니까 저러고 말겠죠. 보통은 저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서 막 숨이 차고 이제 나중에 큰일 나고 이러거든요. 여기도 지금 바닷가 왔어요, 또. 일단 바닷가에 와서 유행이었나요? 이 당시 유행이. 근데 진짜 슬프긴 했는데. 저때 그러니까. 엄청 울었는데. 맞아. 죽었어. 이게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백혈병에 대해서 무조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은서는 백혈병이 진단이 돼서 골수 검사까지 해서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사를 잘못 만나서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폐혈증이 생겨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못 바르는 애가 바닷가를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셨네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지금 2000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지금은 또 백혈병 치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는 또 뭐 글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은 항암제가 있다 그러던데. 글리백이 2001년에 FDA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글리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무조건 죽는 병이었어요. 거의 5년 동안 사는 사람이 14%밖에 안 될 정도로 나쁜 병이었는데 글리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 이러면 저희는 거의 뭐 고혈압 같은 병이 돼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약이라서 예후가 굉장히 좋고 만성적으로 관리만 잘 받으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바뀔 정도로 굉장한 임팩트를 가진 약이에요. 만약에 송혜교 씨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아마 글리백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가을 동화를 한번 봤는데 어떠셨어요? 송승헌 씨의 얼굴이 가장 마음에 남네요. 집에 가서 자꾸 남편 보고 구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드라마들도 있는데 간혹 자기가 재밌게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뭔가로 죽었다 이런 걸 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의 병인데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